저희 김포 홍무동 프로지오 1차 네. 분양을 받아서 제가 지금 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고촌 향산 힐스테이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할까 하는데 지금 프로지오는 4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네. 얘를 지금 매도를 하고 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전세를 주고 가면 지금 뭐 전세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그렇죠. 것 1가구 같아서 2주택이니까. 예. 그래서 네. 지금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분이 네. 또 한번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김포 한강 신도시, 2기 네. 신도시 개념에서도 이 풍무동과 향산리 네, 이 네. 일대는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요. 이 주변에 일자리가 좀 많이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거지 단지가 형성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고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입주가 얼마 전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여기가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네. 팔고 가야 되는지 네, 지금 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네. 주택 두 집 다 네. 실제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김포 한강 신도시 이내에서도 두 집만큼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민하셔야 할 게 이제 새 아파트로 가냐 조금 새 아파트로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완전 새 아파트냐 조금 새 아파트냐. 그런데 실제로 역 기준으로는 풍무역 주변이 역세권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또 네. 교통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 학군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구조 앞으로는 초등학교 뒤로는 중학교 이렇게 끼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곳 중에 굳이 한 곳을 선택하자고 하면 저는 네. 풍무역 쪽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실제로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물량도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가격 오른 폭도 거의 비슷하고 거래가도 거의 비슷비슷한 가격 형성을 이루고 있는 네.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두 집 중에 어느 집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저는 풍무역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두 집을 다 갖고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좀 네, 네.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금 두 집을 다 갖고 가려면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네. 지금 임대사업자를 아파트는 지금 못 안 되죠. 냅니다. 네, 안 그래서 되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오래 갖고 가더라도 물론 이제 오르겠죠. 두 집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네, 네. 오를 수 있는 여지, 교통 호재, 일자리 호재,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일단 일반 사업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또 네. 주거단지가 신규로 형성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여건상 이 두 지역은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네. 올라도 2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다 물어야 네. 돼요. 네, 그래서 두 집을 갖고 가면서 지금 이 집 구조가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5억 기준에 10억. 그 다음에 이제 10억이 넘게 되게 되면 이제 종부세 대상, 보유세 중과 대상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두 집을 갖고 있다가 한 집을 먼저 팔아도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지금 양도세가 80% 가까이 나오는 구조. 그 다음에 지방세까지 6점 몇 프로까지 하게 되면 실제로 부동산 복비까지 넣게 되면 9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집을 갖고 가다가 10억이 차익이 일어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8, 9억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집을 갖고 가면서 보유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보유세를 다 내고 가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차익을 보더라도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두 집 중에 똘똘한 집을 하나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을 끼고 있는 구조로는 풍무역, 그리고 이미 이곳 같은 경우는 주거지 여건이나 상권이 형성이 다 되어 있는 이런 구조고요. 네. 가장 서울 사람들이 직주 관계로 나와서 소비 형태로 들을 수 있는 구조로는 이곳에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좀 낫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이곳 풍무역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통화 음성이 네네. 상당히 아쉬운 듯한 두 개를 좀 아쉽죠. 갖고 가지만 아까 네네. 우리 전문가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네네. 이성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된다. 현실적인,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가 우리가 조금 시그널을 정확히 보셔야 할 게 네. 실제로 언론에서 나오는 거하고 조금 현실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하는데 네네. 지금 이미 지금 서울 수도권 외곽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거래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분양 시장이 지금 조금 불안정한 시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오피스텔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미분양 혹은 미입주, 입주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고 있는 이런 구조고요. 네네. 지금 이쪽에 지금 이쪽 서쪽이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반대쪽인 우리가 실제로 그 2017년 이후에 수도권의 미분양 지역에서 실제로 분양가가 올라가는, 입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시장으로 지금 굉장히 빨리 올라간 지역이 실제로 서울 수도권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사지구를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구리, 미사, 네네, 구리, 미사. 강동. 네. 네. 그런데 이미 지금 그 일대의 아파트들도 가격, 매매 가격이 지금 1, 2억씩 지금 빠지고 있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매스컴에서 이 자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수를 자꾸 늘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어느 정도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2021년 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로 127만 호 3기 신도시 준 3기 신도시 주택 보급량들에 대한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고요. 실제로 2기 신도시의 입주 물량들로 지금 시장이 바뀌어지는 이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주택 수만을 늘려가는 이런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현재 지금 부동산 시세 이런 거에 보도되는 것과 현재 실제 현장에서 또 이렇게 거래되는 것은 약간의 좀 거리감이 있다. 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말이죠. 이 고강도 규제 때문에 네네. 규제가 안 되는 건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네네. 이 맞습니다.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라고도 하는데 네네.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고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이 비규제 지역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비규제 지역이라면 우리가 꼭 지켜봐야 할 것이 그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안 늘어난다면 비규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 오른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일자리가 앞으로 좀 늘어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충청권, 충청 북도권이 아니라 충청 남도권으로 좀 힘을 좀 받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종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충청 남도권에서도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 그 외에 충청 남도권으로는 지금 규제가 없는 구조에 앞으로 좀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구조고 발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느냐. 얼마 전에 지금 혁신도시 지정이 지금 끝났습니다. 충청 네. 남도권이. 네. 그래서 정부의 정부 부처 한 100개 정도 이상이 지금 어딘가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 유력한 지역이 충청 남도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와 그래서 가깝고. 특히나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영끌족
혹은 빚투족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시기는 지금 안 맞다 이렇게 안 맞다. 보여지고요. 물론 꼭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네. 주식 시장도 저는 실제로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도 강남의 아파트 기준이 우리가 한 30년 정도만 보시면 네. 몇 배 올랐을까요? 강남 아파트 평균가. 아, 평균가 네네. 몇 배? 예, 30년 제가 동안. 30년 동안 네네. 뭐 한 3억이로 치면 30년 한 10배. 10배. 네. 어떻게 하셨죠? 그냥 3억 치고 10배 네네네. 30억 됐으니까 뭐. 실제로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요. 정확하게 맞췄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좀 시간을 30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10배. 물론 이제 그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 조금 덜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비. 네네, 인플레이션 대비. 자, 그런데 근간 한 10년 정도만 봤을 때는 2배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앞으로 10년 또 좀 길게 보면 한 30년 정도 있으면 강남 아파트 아니면 서울의 아파트가 뭐 10배 가까이 오르겠느냐. 네. 또 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0배도 오르겠느냐. 이건 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강남 아파트도 지금 실제로 평당 단가가 지금 1억이 넘어간 이런 곳이 형태를 있죠. 띠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앞으로 10년 있으면 지금 30억 가는 아파트가 60억 혹은 30배 가까이 올라서 네. 엄청나게 뭐 90억 가까이 되겠느냐 이거 900억 가까이 되겠느냐 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불가능한 볼 수 얘기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30년 구조로 봤을 때 과거에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는 고도 성장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지금 강남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들이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이런 시장을 거쳤고요. 네네. 그 이후에 한 10년 가까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시장에서 억제되면서 그 다음 국가 성장률이 과거에 막 10% 20% 성장되던 게 뭐 서서히 떨어지면서 3% 4%대 성장되는 이런 구조.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발해나 뭐 팬데믹 상황들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경기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 혹은 제자리 걸음 성장. 더딘 성장을 하고 네.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끌 혹은 빚을 막 엄청나게 내서 투자하는 빚투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시장이고요. 조심해야 되겠다. 다만 이 시장에 부동산 시장의 미래 가치가 좀 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은 일자리가 형성되는 이런 시장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